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정정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올렸던 역사의 그늘에 서서라는 책, 저희가 알라딘에서 수령해오는 것부터 브이로그처럼 영상을 찍어서 올렸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잘못된, 틀린 내용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현철 간사님의 과오가 유튜브에 박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주에 올린 책 역사의 그늘에 서서는 이제 나치 독일, 에, 히틀러 치하에서 나치 독일에 저항한 신학자들의 맥락과 또 그 설교를 모아놓은 책인데,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제 나치 독일에 협력한 신학자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첫째는 나치에 복무한 신학자들이 대부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인 것 말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일단 조금 틀렸고요. 네. 두 번째로 나치에 복무한 신학자의 예로 제가 아돌프 폰 하르낙을 두 번 예를 들었어요. 하르낙의 경우는 이러면서 두 번 예를 들었는데, 그것도 명백히 틀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부터 좀 팩트 확인을 하자면, 아돌프 폰 하르낙은 나치 독일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네, 폰 하르낙이 1851년생이고 1930년에 사망했는데, 나치 독일 제3제국은 1933년에 시작돼요. 그러니까 하르낙은 나치 독일과 전혀 관계가 없는 나치 시대에 살지 않았던 인물이 되는 거죠. 하르낙이 전쟁과 관여하고 독일 신학계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국가와의 관계, 실제로 하르낙이 그 왕립 도서관장도 하고 정치 활동들을 꽤 왕성하게 하거든요. 네, 그 시기는 1차 대전 시기, 그리고 그 이후에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이고 제3제국과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그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를 헷갈리고 또 그 신학자들의 전후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좀 피상적으로 이야기해서 틀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냥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제가 잘못 말했고, 틀린 사람이네요. 네, 틀렸고요. 틀렸습니다. 네. 뭐 무식한 건 부끄러운 거니까요. 죄는 아니니까요. 네,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제 첫 번째 잘못된 건, 나치에 복무한 신학자들이 자유주의자인 것처럼 말했다 라는 부분은 지적을 받았어요. 이제 그렇게만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만이라고 하면 나치에 복무한 신학자들이 다 자유주의자인 것처럼 들리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나치에 복무한 사람들 중에 자유주의자가 아닌 신정통주의자도 있고, 자유주의자 중에서도 나치를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대. 이게 복잡한 맥락이다. 근데 제가 영상에서는 독일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되게 대세였고, 이 사람들이 나치에 복무했고 그거에 대한 반발로 고백교회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무슨주의자라고 구분할 수 있는 단순한 흐름은 아니다라는 거였고요. 이제 그거를 이해를 하려면 이제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유주의 신학은 18세기 이후에 이제 계몽주의 그리고 근대성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 교리와 신학을 재해석하는 운동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운동이나 사조로 시작된 건 아니고, 보통 자유주의 신학의 기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슐라이어마허가 자유주의의 문을 열었다고 알려져 있고, 알브레이트 리칠이나 그 문제의 아돌프 폰 하르낙,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종교사학파라고 불리는 트렐치, 이런 분들이 이제 20세기 초,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 그 시대에 존재했던 한 학파예요. 이 사람들은 이전의 정통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소위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중심으로 하는 신학에서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신학을 해보자,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성의 빛 아래에서 비평적인 방법으로, 역사적인 방법으로 기독교를 다시 탐구해보자, 이제 이런 움직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성의 빛으로 기존의 어떤 계시라고 판단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교리를 주셨다라고 판단되던 그런 전통적인 신학들을 이성의 빛으로 재해석하자는 어떤 그런 학문적인 흐름, 더 엄밀한 학문적인 방법을 사용하자 하는 이런 학문적인 흐름, 이런 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보면 욕을 되죠. 엄청 먹었겠네요. 욕을 당시에도 욕을 엄청 먹었죠. 그래서 하르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의심을 받고 인기도 굉장히 끌었지만,
굉장히 의심을 받고 인기를 끌긴 했어요. 그 당시에도. 인기를 어째서? 끌었죠. 이미 그 당시에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철학자들이나 그런 이성을 중시하던 사람들, 이제 그 이성적으로 기독교를 다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되게 학문적인 신학을 하는 사람들로서 인기도 크게 끌었죠. 그래서 하르낙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의 역사, 이분이 역사학자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 실제로 역사적인 방법으로, 그냥 예수님이 있었다 이게 아니고 정말 있었는가, 역사적 인물이었는가, 그리고 초대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냥 성령이 우리도 그렇죠. 성령이 임해서 그냥 마가 다락방에서 그냥 교회가 짠 생긴 걸로 생각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역사적 맥락들이나 정말로 과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갈릴리의 민중 집단이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탐구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제 이런 시도가 자유주의 신학에서 있었고, 이성의 빛으로 기독교를 재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나오는 그 실체는 좀 윤리적인 기독교였어요. 왜요? 역사적으로 탐구해 봤을 때 우리가 기존의 교리로 생각하던 부분들은 좀 부정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라는 인물이 가진 어떤 그 윤리적 실천의 매력, 인간다운 삶의 이상적인 인간상에 대한 매력, 이런 것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한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그 변명이긴 한데, 하르낙이 그때 딱 떠올랐던 게, 그때 김진혁 교수님이랑 하는 그 북클럽에서 하르낙의 책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별 생각 없이 그게 확 떠올랐는데, 하르낙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 책을 읽었을 때 북클럽 참여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은혜롭다. 하르낙의 책이? 네, 무슨 은혜로워요. 책이었죠? 지금 초대 기독교 교리의 형성과 제목 까먹었어, 길어가지고. 갑자기 묻지마 이제. 준비된 것만 하겠다고 자꾸. 아무튼 그래서 윤리적인 면, 네. 되게 인간의 이상, 네. 이성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되게 이상적 인간에 다가갈 수 있고, 인류는 더 풍요로울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 안에 있었고, 당대 세계 지성인들, 당대 세계인들한테도 이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산산이 좀 부서지죠.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인간이 이렇게 참혹할 수 있구나.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인간의 야만성이나 이 전쟁의 야만성에 사람들이 눈을 뜨면서 1차, 2차 대전 거치면서 자유주의 신학은 이후에 다른 신학으로 이제 극복되는 거죠. 그때 이야기했듯이 한 신학적 흐름이,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 이전에 정통주의 신학, 경건주의 신학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게 너무 학문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위로부터 오는 계시,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말씀, 이런 교리, 전통적으로 내려온 종교개혁 이후로 내려온 교리, 이런 거에만 집착하는 거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학은 반발한 거고, 또 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전쟁 이후에 나오는 어떤 사신신학, 신은 죽었다, 위기의 신학, 이게 이제 신정통주의 신학이랑도 만나는데, 인간의 이성에 의지할 게 아니라 다시 계시로 돌아가는, 정통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신정통주의 신학, 그 다음에 세속화 신학,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자유주의는 사실상 명맥을 다 했다고 보는 게 맞죠. 방법론이나 이런 비평적 방법론이나 인간의 이성에 대한 새로운 관심, 종교적 경험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은 자유주의 신학의 유산으로 여전히 다른 신학들에 남아있지만, 신학 그 분야들은 다양하게 분화되면서 이제 지금으로서는 자유주의 신학은 명맥을 다했고, 그 시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존재했던 어떤 신학의 흐름으로 보는 게 맞고, 근데 그렇게 봤으면 이제 자유주의는 1차 대전을 지지했는가를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존재하던 그 신학의 어떤 흐름이랑, 이 흐름이 신학적 입장과 전쟁을 지지하는 입장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전쟁을 지지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었던 건 거죠? 있었죠. 있었고, 특히 1차 대전 같은 경우에는 하르낙도 1차 대전은 대단히 지지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공부를 하다가 이용주 교수님, 숭실대 이용주 교수님이 쓰신 민족주의와 문화개신교의 관계 연구라는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 이제 문화개신교가 당시 제가 방금 말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문화개신교주의자 이렇게도 불리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보자면 종교와 문화, 신과 세계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고 정치적으로 독일 민족과 국가에 대한 맹목적 동일시를 통해 1차 세계대전의 전쟁 신학으로 몰락하고 말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쓰고 있는 책들이 있고 이게 일반적인 평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용주 교수님의 결론은 1차 대전을 전후로 한 독일의 혼란 시기에 대외적으로는 전쟁 정책을, 대내적으로는 근대적인 사회 변화의 요구를 억누르던 민족주의 개신교의 태도와 비교해보면 하르낙으로 대표되는 문화개신교는 대외적으로는 평화 정책을, 대내적으로는 민주주의와 평등한 공동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던 상당히 진보적인 교회적 신학적 집단이었다.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 입장들이 있는 거예요. 네. 당시 자유주의자들이 전부 다 독일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는 문화개신교주의자였던 게 아니고 아니니까. 어떤 사람 다양하게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되게 민족주의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이 안에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민족주의 개신교인들은 독일의 1차 대전 당시에 독일 제국의 요구에 따라서 대외적으로는 전쟁 정책을 지지하고 제국의 질서를 강화하는데 앞장섰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근데 사실상 그거를 이제 민족주의 개신교인이라고 보고, 사실상 하르낙으로 대표되는 문화 개신교는 대외적으로 전쟁 정책이 아니라 협상을 통한 평화 정책을 추구했고, 대내적으로는 민주주의와 평등한 공동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근데 그럼 다르지 않아요? 1차 대전을 지지했다는 거랑 이 말이랑은 상충하는 말인 거죠? 다르죠. 그러니까 하르낙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르낙이 여러 가지 문서들을 막 다 썼는데 제가 그걸 막 다 찾아보고 지금 이 논문의 앞에 내용을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그 맥락 속에서 하르낙의 행적들이, 그리고 당시의 자유주의자의 행적들이 기존에는 이렇게 평가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 그리고 특히 그러면은... 이 이용주 교수님의 논문에서는 하르낙이 그냥 이랬다는 게 아니고 결론에도 더 있는데 조금 더 상세한 하르낙의 신학적 입장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반영됐다. 하르낙 특유의 윤리에 대한 강조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독특한 이해가 정치적 입장으로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 정치적 입장도 전쟁을 지지하고 민족주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온 게 아니고 협상을 통한 평화. 협상을 통한 평화는 사실상 좀 전쟁을 불사한다는 뉘앙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에는. 협상을 통한 평화와 내부적으로는 좀 민주적인 체제의 변화, 평등한 공동체와 교육, 그다음에 국민의 주권을 좀 더 강조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 위기 시대에 이 제국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입장이 하르낙의 정치적 입장이었고, 그 입장은 신학적 입장에서 나왔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용주 교수님이 논문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르낙의 행보들을 다 종합해봤을 때 명확하게 이 사람은 참 지지했다, 지지하지 않았다로 이렇게 딱 선을 그을 수 없다는 건 거죠? 선을 그을 수 없다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제가 지금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관념에 따라서 자유주의자들이 1차 대전을 지지했고, 하르낙도 1차 대전을 지지했고, 그 다음에 2차 대전기에 와서도 그 주류 자유주의자들, 독일의 신학자, 신학 선생들이 나치를 지지해서 바르트와 보네퍼를 비롯한 이 사람들이 이제 바르멘 선언이나 고백교회 운동을 하면서 반발했다. 이제 이게 통상적으로 알려진 그림인데, 그게 잘못 알려진 것이다. 그 안에 그런가요? 더 디테일한 그게 있다는 거죠. 큰 맥락에서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하르낙이 전쟁을 지지했느냐 이것만 갖고도 이제 논쟁거리랑 여러 가지 연구해 볼 거리들이 있다.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그늘에 서서는, 그 역사의 그늘에 서서 원본 책에 보면 우리나라 한글 책에는 설교를 5개만 번역했거든요. 원본 책에는 제가 확인해 봤더니 12개인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나치 독일에 찬성하는 설교도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제가 찬성? 설명으로 본 바로는. 누가 찬성을 한 거죠? 다 다른 설교잖아요. 그것까지는 자세히 안 봤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나치와 기독교의 관계가 있잖아요. 네. 1920, 30년대에 이제 나치 시대가 되면서 보수적인 우파 신학이 독일에 등장해서 독일 훨씬 더 민족주의적인 신학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거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가톨릭의 칼 슈미트, 정치 신학자로 유명한 칼 슈미트, 개신교의 히르시, 스타펠, 알트하우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 에마누엘 히르시가 되게 제일 유명한데 이 히르시는 신정통주의자로 분류가 된대요. 저도 어떤 사람인지는 자세히 모르는데 신정통주의자는 바르트의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영으로 자유주의자는 나치에 복무했고 신정통주의자는 반발했다 이렇게 나눌 수는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은 또 20세기의 사건들과 현대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책이 있는데 열심히 안 보면 저처럼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틀린 있었는데. 거를 이 책 원래 있었던 책이에요? 있었는데 보지 않았어요? 내가 사실 그거 보려고 산 책은 아니거든요. 네. 이 책은 그 20세기의 사건들과 현대신학으로 해서 일부는 역사적 사건들이 해서 1차 대전, 2차 대전, 러시아 혁명 뭐 이런 게 있고 2부는 이제 뭐 세속화라든지 마르크스주의, 여성신학 뭐 이런 게 있어. 난 2부 보려고 샀거든. 그러니까 책을 그렇게 띄엄띄엄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쭉 읽으셨어야죠.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설명하다 보니 너무 길어졌는데 제가 뭐 이걸 다 안다고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핵심은 이거예요. 역사적 전후 맥락을 잘 살피면서 공부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만 주워 들은 거죠. 제가 바르트나 보네포 전기를 보면서 바르트랑 보네포가 다 하르나게 학생이었거든요. 보네포는 베를린 대학에 있을 때 1922년이었나? 오, 조심해야겠는데. 틀렸으면 어떡하지? 또 정정용 내가 적어놨어. 안 적어놨네? 또 정정해야지 뭐 어떡해. 아무튼 했고 그죠. 다 학생이었는데 바르트랑 보네포한테는 하르나기 되게 위대한 선생님이었는데 어떻게 선생님이에요? 신학 공부할 때 배웠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신학자 우르르 치면 그 교수님. 네, 뭐 아무튼 네, 그런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22년에 로마서 강의 2판을 바르트가 내고 나서 바르트랑 하르낙 논쟁이 23년에 편지를 15가지 질문이랑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유명한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의 어떤 신학적 논쟁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유명한 논쟁이 있었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주서는 들었는데 연대를 자세히는 안 본 거죠. 그래서 바르트와 하르낙이 싸운 적도 있고 보네퍼가 하르낙의 수업을 들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 한 것도 있고 이런 걸 주서는 들었고 하르낙이 일찍 죽은 줄은 몰랐던 거죠. 저런. 그러니까 연대를 꼼꼼하게 살피고 그 다음에 1차 대전이랑 2차 대전도 솔직히 꼼꼼하게 구분하지 못했고 제3제국, 뭐 바이마르 공화국, 그 다음에 나치 뭐 이런 거 독일 제국, 바이마르 공화국, 제3제국, 나치 뭐 이런 것도 제가 역사적으로 잘 구분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맥락이나 전후 맥락을 특히 이제 이런 지금 얘기했던 신학적 흐름이나 사조의 흐름 같은 것들은 당시의 역사적 사건들이랑 그 관계 속에서 좀 정확하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는 만큼만 말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또 하나 있죠. 뭐? 자기 확신에 둘러싸여서 살지 말자. 너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말을 하고 틀린 게 많을 뿐이지. 근데 그 틀렸다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아니야. 그거는 내가 확실할 때. 그러니까 그 확실할 때. 알았어. 오케이. 틀렸을 때. 네. 앞으로 조심해서 살도록 착하게 살도록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늘 사과하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앞으로는 틀리지 마시길. 별로 안 놀리는데.
놀릴 거라 그래요. 아니 근데 이미 오프 더 레코드로 엄청 놀렸거든요. 거의 가루가 되도록 놀렸거든요. 저희 사무실 안에서. 그래가지고 참신하게 놀릴 게 없네요. 오늘도 말을 잘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설명- 어떻게 틀리면 설명 또, 이해했어요? 틀리면 또 사과해야지. 그 이해할 생각이 있었는지 먼저 물어봐 주시겠어요? 자유주의에 대한 설명 저는 어떠세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 거죠. 자유주의가 뭔지 이해했어요? 자유주의요?